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그렇죠. 눈까지 오는데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눈길에 출근길이 좀 바빠가지고 커피를 못 사왔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었지만 영민한 뉴스 매일 먹는 척하는. 그래도 뭐 이거 다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매일 한 잔씩 먹기는 합니다. 저는 따뜻한 걸로 먹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 소식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소개를 해줬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라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 을 지역구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마포 지역구에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 또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지금의 안타까운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라고 정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위원장이 깜짝 발언하면서 김성동 현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회 위원장 측에서는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서 장내가 좀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현역 당협위원장인 분이 또 그런 출마 준비를 했을 텐데 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격인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라고 특정 비대위원을 소개를 하니까 출마 준비하던 분들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장면이 좀 비춰진 맞습니다.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한 거지만 어제는 인천에서 이제 신년 인사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의미를 실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 정숙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이다 라면서 지지자들을 북돋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곳이 이제 선거구 상으로는 인천 계양구 갑 지역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 사무실에서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된 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이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 정치개혁안을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한 비대위원장의 이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이자 반짝 인기를 위해서 떴다 방식으로 던진 공약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요즘 계속해서 정치개혁안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였고 두 번째 정치개혁안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재판기간에 세비를 반납하라. 또 세 번째는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는 무공천하라라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도 이 지역구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이 나갈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원 전 장관이 나와서 한 위원장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면서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를 자신이 치우겠다라고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국민들이 사는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자신이 온몸으로 도전할 거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또 도전하는 곳이 곧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했네요. 피습 15일 만입니다. 맞습니다. 흉기 피습 보름 만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국회 본관에 나타났는데요. 이 대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라고 출근길 소감을 전했고요.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한다면 자신이 겪은 이런 일들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할까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떤 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 이 대표가 민주당 인재환영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8호 인재를 발표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당 점퍼를 입혀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김 이사는 환영식에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 선두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식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이죠. 현지 시간 15일에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 여기서 코커스는 이제 당원 대회를 일컫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격차로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 향후의 대선 판도를 가늠할 풍향계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를 기록하면서 2위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였는데 29.8%의 압도적인 격차로 이 2위를 따돌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아이오와주의 총 99개 카운티 중에서 98개 카운티에서 승리했고 단 한 곳에서는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한 표 차로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트럼프 시대가 오는가 여러 언론들의 전망이 있던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극우와의 대결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이긴 것 같다라면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항상 당신과 나 대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원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가가 바로 그 극우 세력들을 일컫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미국 대선 오는 11월에 치러지게 되는데 아마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피습당한 뒤에 헬기 이송과 관련된 조사에 우리는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응급헬기 이용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것과 관련해서 부정청탁,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 밝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헬기 이송한 건 과도한 특혜다라는 주장과 야당 대표에게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조치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라서 야당 대표의 이런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게 결국에 총선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익위가 이렇게 조사하는 게 이 대표에 대한 2차 가해고 이 대표가 당한 정치 테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조사에 착수
사수하는 건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특하고 영어도 잘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